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전 필기 모의고사 그 세 번째 시간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요. 우리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다음과 관련 있는 질환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저체중, 골다공증. 1번 뇌졸중, 2번 당뇨병, 3번 골관절염, 4번 고관절 골절, 5번 퇴행성 관절염. 자, 다음과 관련 있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고관절 골절이에요. 이 관련성 있는 질환을 찾아볼 때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냐면요. 이 질환이 어떠한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서해부와 대퇴부 쪽의 통증, 그리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 골다공증. 설령 우리가 저체중과 서해부 대퇴부 통증을 모르더라도 골다공증 하나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겠죠. 골다공증은 낙상, 넘어지면 바로 어디가 골절된다 그랬죠? 많은 부위가 골절되겠지만 특히나 주저앉았을 경우에 고관절의 골절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같이 한번 연관지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넘어갈게요. 요실금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체중 조절, 2. 체중 부하 운동, 3. 골반 근육 운동, 4. 비타민 D 섭취, 5. 풍부한 칼슘 섭취. 정답은요? 네, 골반 근육 운동이에요. 우리 요실금 얘기하면서 선생님들께 그림도 보여드리고 특히나 우리 모모동 라이브 강의 시간 때도 이 골반 근육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골반 근육 운동을 하면서 케겔 운동, 항문 조이기 운동을 같이 하시면 항상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선생님들 기억하시고요. 골반 근육 운동과 케겔 운동을 같이 설명드리기도 하니까 그림 한 번 더 보시길 바랄게요. 나머지 체중 조절 같은 경우에 몸무게를 조절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우리 질병에 들어가겠지만은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에 이 몸무게를 조절하는 얘기가 꼭 나오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인지하시고요. 체중 부하 운동 하면은 맞아요. 우리 골다공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체중 부하 운동 얘기를 꼭 해요. 선생님들이 요렇게 좀 연결시켜 두시면요.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 훨씬 더 용이하실 거예요. 비타민 D 섭취도 역시나 골다공증 얘기고요. 풍부한 칼슘 섭취도 골다공증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요, 선생님.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러면서 얘네들을 딱 보여주고 여기에 뭐 골반 근육 운동,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딱 보여주고 골반 근육 운동 나온다면 역시나 또 3번이 되겠죠. 자, 21번으로 넘어갈게요.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피하의 지방층이 줄어든다. 2. 손톱이 견고하고 얇아진다. 3.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굵어진다. 4. 표피가 두꺼워서 탄력성이 감소한다. 5. 입가와 뺨 등의 얼굴의 털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자, 정답은 1번 피하 지방이 줄어든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파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있는 피하 지방층은 줄어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 손톱이 견고하고 얇아진다. 손톱은 잘 부스러지고 두꺼워지죠. 그쵸?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굵어진다. 머리카락은 전체적으로 얇아지죠. 표피가 두꺼워서 탄력성이 감소한다. 표피는 얇아지고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이거는 맞죠? 뺨과 얼굴과 얼굴의 입가와 뺨은 털이 증가하게 되죠. 자, 이거 남자, 여자 다 동일하게 입과 뺨의 얼굴에 있는 털은 증가하게 됩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22번 욕창의 2단계와 2도 화상의 공통점은 욕창과 화상, 2도의 공통점은 1. 물집이 생긴다. 2. 피부에 열감이 있다. 3. 피하 지방층이 줄어든다. 4. 체액 손실이 심하게 된다. 5. 피부가 분홍색 또는 푸른색이 된다. 자, 정답은요. 욕창 2단계와 2도 화상의 공통점을 물어봤습니다. 네, 1번 물집이 생긴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피부에 열감이 있는 거는 1단계 욕창, 그리고 피부의 색깔이 분홍색, 푸른색 혹은 눌렀다가 빼면 눌렀을 때 흰 색깔로 변한다. 이런 것들은 다 1단계 욕창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살펴보시면요. 실질적으로 괴사 조직이 발생하거나 체액 손실이 심하게 나타나는 건 3단계 욕창, 3단계 화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선생님도 요거 비교하시면서 한번 보실 건데요. 책 찾아보시기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도표를 준비해봤어요. 자, 욕창과 화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3도 이상이 되면요. 3단계 이상이 되면요. 실질적으로 괴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1단계, 2단계를 살펴보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피부 색깔이 변하거나 화상 같은 경우는 표피층만 손상되고 피부색은 붉게 되면서 약간의 부종이 있을 수 있대요. 욕창 같은 경우는요. 분홍색 혹은 푸른색 누르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단계 한번 볼게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상피세포층, 뒷피세포층까지 일부 손상된다. 작고 큰 수포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욕창과 화상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23번 천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베개 모양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1. 척추 변형, 2. 골경 변형, 3번 피부 화상 우려, 4번 하부 청색증 발생, 5번 압박부의 혈액순환 장애. 우리 너무나 자주 나왔던 거라 바로 문제 답안 볼게요. 5번 압박부의 혈액순환 장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왠지 도넛 베개를 엉덩이 뒤에다 두면은 우리한테 좋을 것 같고 천골 부위의 욕창이 예방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도넛 베개는 압박부의 혈액순환, 지금 압박이 되는 도넛이 놓여지는 그 엉덩이 부분에 혈액순환을 장애가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도넛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4번 볼게요. 무표정, 운동 완만, 근육 경직과 가장 관련 있는 질환은 1. 치매, 2. 뇌졸중, 3번 뇌경색증, 4번 파킨슨 질환, 5번 알츠하이머병.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파킨슨 질환이 되겠네요. 우리가 파킨슨 어르신들을 돌볼 때 혹시 이 어르신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많이 갖는 분들이 계세요. 이 파킨슨 질환은요, 기본적으로 무표정, 운동완만, 근육 경직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파킨슨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괜히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우울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요, 혹시나 무표정이 돼 있다고 선생님들께서 속상해 하시거나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치매 어르신, 뇌졸중 어르신, 뇌경색증,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졸중 같은 경우도 근육경직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하니까, 그쵸? 근데 그것과 조금 다르게 무표정이라는 글이 있다면 우리는 4번 파킨슨과 연결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25번 좁은 시야, 안구 통증, 뿌옇게 혼탁한 각막과 관련된 증상은 1번 선망, 2번 녹내장, 3번 백내장, 4번 결막염, 5번 안구 건조증. 자, 정답은요. 눈에 대한 질환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녹내장, 다른 하나는 백내장입니다. 이 좁은 시야, 안구 통증, 뿌옇게 혼탁한 각막 얘기가 나온다면요. 녹내장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안구 통증 부분 때문에 녹내장을 쉽게 알 수 있겠죠. 눈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증이 있고 하나는 통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요 두 가지를 꼭 비교하시고 이게 29회 시험에도 나왔었고 30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내장과 백내장의 구분은 명확히 지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선망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초조함, 떨림, 그리고 심하게 과다한 행동, 그리고 생생한 환각, 누가 왔다 갔다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인데 뭐 내 남편이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증상이죠. 백내장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는 똑같이 흐린 시야긴 하지만은 하나는 통증이 있고 하나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있는 이유는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정체가 혼탁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6번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화기계 질환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질분비물 및 질감염이 증가한다. 4. 인슐린이 과다 분비될 경우 발생한다. 5. 공복 시 운동을 할 때 고혈당에 대비해야 한다. 자,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질분비물 및 질감염이 증가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옳은 것은을 찾는 거였어요.
다른 건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소화기계 질환이다. 당뇨병은 내분비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소변량이 감소한다. 아니죠. 인슐린 과다 분비가 될 경우가 발생한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공복 시 운동을 할 때 고혈당에 대비해야 된다? 아니죠. 공복 시에는 저혈당 쇼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7번 다음 증상과 관련 있는 질환은 주의력 감퇴, 진압력 장애, 인지장애, 정서불안정, 급격한 시작. 자, 정답은요. 앞에서 잠시 나왔던 질환이에요. 정답은 2번 선망입니다. 밤에 소리를 지르고 발작하면 불을 켜서 환하게 해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수시간 내지 수일이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 급격하게 발생, 급격한 시작 나오면 선망을 선택하시면 돼요. 가족의 사진, 달력 등을 가까이 두면 아무래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망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는 질환이에요. 잠시 스쳐갈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길게 지속되진 않아요. 치매와 다른 점은 장기간 치매는 발생되고 이게 수일 내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치매고요. 선망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수일 이내에 급격하게 발생한다면 선망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8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언제 하여야 하는 것인가? 1. 매년 2. 3년 3. 10년 4. 60세 이상 5.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언제 하여야 하나요? 네, 정답은요. 5번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항상 보는데도 우리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아, 이게 접종을 언제 해야 되나, 몇 년에 해야 되는 걸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이것만 그림을 따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해요. 자,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 우리 책에 딱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게 50세에서 64세 그 이전에 맞는 것처럼 하나 보이고 또 65세 이상 또 한 번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들에게 필수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고요. 65세 이상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은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백일해 얘네들은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기존 기본 접종 이후에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한다. 기억하시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렴구균은 이전에 위험군이 있다면은 1회 접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65세 이후에 이렇게 1회를 맞으시면 돼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또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다시 넘어가면 우리는 65세 이상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냐면은 여기는 위험구균에 따라서 1, 2회 접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상 의무적으로 한 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 살펴봤어요. 오늘도 문제 풀어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은 왼쪽, 후원은 오른쪽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